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절대 부등식을 할 거예요. 오케이? 절대 부등식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명제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명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당연히 참 거짓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오케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거네. 그러면 거기에서 참인 명제가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참인 명제에 대해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일단 부등식의 성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이제 뭐냐면 부등식의 성질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A, B가 실수일 때만 다루는 거예요. 허수일 때는 당연히 크기를 비교할 수 없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실수 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야. 어떤 수는 실수라면 세 가지를 만족하는데 뭐냐면 A가 양수이거나 A가 0이거나 A는 음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는 무조건 양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음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다라는 것은 이거 중 하나를 만족해요.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라라는 건 아니고, 일단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개념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근데 증명하는 목표는 이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는 무엇이 될 거냐면 A-B가 양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는 뭐가 될 거냐면 두 개를 더한 게 양수가 되고 두 개 곱한 것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둘 다 양수다라고만 했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 또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B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A, B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는 뭐 하면 됩니다?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A가 양수고 B가 음수가 되거나 A가 음수고 B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부등식을 증명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이런 게 성립해요. 세 번째 뭐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반드시 성립하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제곱과 B제곱을 비교했더니 뭐가 A제곱이 더 큽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B분의 A라는 것이 1보다 더 큽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밑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야. 네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건데 실수면 제곱을 하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근데 부등식만 비교할 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뭐를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A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만 성립한 것만 아니고 A제곱, B제곱 또한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것이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실수는 이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것이 만족한다라는 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 돼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경아, 어떤 얘기랑 같아요?
그렇지. A도 B도 C도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절대값 씌우게 되면 절대값이랑 A랑 비교하면 뭐가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은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 붙은 게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절대값이랑 A가 있는데 이노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곱한 거와 같습니다. 절대값 A, B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 정도 성질은 이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알겠지? 증명할 때 이용이 할 거니까 뭐 뒤에 나오면 한번 이용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 이게 있는데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대수 비교를 할 거예요. 대수 비교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는 아까 침에 적은 거예요.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라고? A가 B보다 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마스크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 조건이 있다면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될 거냐면 A 제곱하고 B 제곱에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랑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A 제곱이 B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뭐다? A가 B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 조건이 있다면 제곱에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는 이제 0이 안 되는 거야.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얘는 왜 0이 안 되냐면 나눌 거라서. B분의 A가 1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양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제 밑에 부등식을 증명해 볼 거예요. 밑에 부등식을 한번 봐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부등식인데 AB가 실수다라는 게 있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얘 어차피 뭐가 돼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해서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놈을 제곱하고 뒤에 놈을 제곱해서 빼버렸더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배운 사실인데 절대값 A랑 뭐가 같다고? A를 제곱한 게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제곱하면 결국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도 돼요.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성질이 이용이 되냐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뭐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A,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없앨 거야? A제곱 없애고 B제곱 없앴어요. 그러면 2로 묶일 것이고 A, B 마이너스 절대값 A,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크기 비교할 거거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거 크기 비교할 때 원래 어떻게 비교하냐면 절대값은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그렇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부등식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해야 돼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 B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그대로 나오네? 뭐가 되는 게 보여요? 0이 되는 게 보여요. 그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라는 걸 봤더니 절대값 A, B는 어떻게 나와? A, B인데 절대값에 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A, B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4A, B가 된다라는 게 보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A, B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음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합쳐서 생각해 봤더니 이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지? 열심히 계산한 값,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제곱하기 전에 얘도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봤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너네들이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있냐면 이것도 한번 증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A, B랑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얘도 너희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겠지? 응? 이렇게 될 것 같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각각 있는 것보다 하나씩 절대값 씌우면 더 커질 거 아니야? 양수고 1이고 음수면 좀 달라지겠지만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이거 너희들이 한번 해봐. 문제로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도 양변에 뭘 해서 제곱을 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봐보자. 옆에 문제도 봐봅시다. 실수일 때 부등식을 해결해라 라고 했어요. 당연히 얘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그렇지. 양변을 제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예요. 이놈을 제곱을 했더니 뺄 거야.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걸 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예요? 그래요? 왜? 그렇지. B예요? 그럼 빼줬더니 뭐가 돼요? 2 루트 A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도 0보다 크거나 하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증명해 간지 확인했어요? 응? 서로 양수라면 양변을 제곱해서 증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부등식을 증명을 했잖아.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절대부등식을 보일 거예요. 절대부등식이다 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 부등식을 한번 보여볼 거야. 이 밑에 있는 식들이 다 절대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절대 부등식이 되는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확인해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AB. 절반의 제곱 뭐가 필요해요?
절반의 제곱 4b의 제곱이 필요해요. 3분의 4분의 3b의 제곱이 남겠네. 그래요?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 4분의 3의 b의 제곱이니까 이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놈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거는 너무 간단하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수정아. 세 번째. 2분의 1. 우리 왜 힘이 없냐? 종이 없어가지고. 종이 척 보고 싶어? 봐보자.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셋 다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절대 부등식인데, 봐봐. 여기에서 너희들이 항상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에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번은 이것이 0이 되고, 이게 0이 될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b가 0이 되면 a도 0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은 얘가 0일 때예요. 당연히 뭐일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일 때는 이렇게 될 때는 언제 성립하고 a 플러스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뭐일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일 때는 a 마이너스 b가 0일 때 등호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 밑에 거 봐보자. 밑에 거 봐보면 이거는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b도 0이고 b-c도 0이고 c-a도 0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지? 그 말은 이게 셋 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예요. 즉 a는 b는 c가 같은 거일 때 이거일 때 등호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어떤 조건까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까지 생각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까지 항상 생각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이것들의 관계야. 이 세 개의 관계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관계를 따져보는 건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한번 적어 볼게요. 산술 평균은 우리가 산술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두 수의 평균이다라는 것은 더해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우리가 이거야.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곱했을 때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기하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A, B 곱한 거의 평균이 C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제곱한 거야. 오케이? 나중에 등비 중항 1학년 걸 배울 건데 이거 등비 중항이에요. 등비 수열에서 수원에서 배울 거야. 수원 배운 친구들 알 거 아니야? 응? 근데 등비 중항을 뜻하기도 해요.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게 조합평균인데 조합평균은 역수를 취해준 거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건 이제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의 관계는 이렇게 성립하는데 언제 성립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오케이?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야.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에 대한 부분은 증명 안 할 건데 산술 기하평균만 증명할게요. 알겠지? 증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일 건데 두 가지 방법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양수지?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겠습니다? 제곱해서 비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제곱해 볼까요?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루트 AB의 제곱을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빼봤더니 얘가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통분해서 넣어봤더니 뭐가 돼요? A의 제곱 4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얘가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네요. 실수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 구한 게 아니고 무엇도 구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까 지금 했잖냐. 절대부등식에서 항상 구해줘야 되는 거. 모두 구해줘야 된다 했어. 등호가 성립할 조건 또한 구해줘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구해줘야 돼요. 이거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그렇지. A는 B일 때.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오케이?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여기에서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을 해볼게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근데 뭐 익숙한 방법만 몇 가지만 할게요. 잘 보이는 방법. 원이 있는데 지름이에요. 딱 지름이지. 오케이. 이렇게 반원을 그렸어요. 오케이? 원 그렸는데 다시 지웠다 다시 그리냐? 미안. 반원 그린다고 미리 얘기할걸. 그렇지. 안 예쁘니까 지웠다 다시 그리는 거지. 좋아요. 합시다.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이제 한 점 찍을게요. 이 점을 P라고 놓을게요. 이 점 A, 이 점 B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 놓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을 H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나는 AH의 길이를 A라고 놓을 거고 HB의 길이를 B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놨더니 그리고 이 길이 PH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 어떻게 구하냐면 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이 P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어 줄 수 있냐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네요. 그렇지?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이거 동글뱅이라고 놓으면 이거 x고, 이거 동글뱅이라고 놓으면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그러면 pH, 이렇게 돼요. A 대 pH. A 대 pH의 길이는 pH 대 b가 되는 게 보여요. pH의 길이의 제곱은 A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pH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양수니까 A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요. 나는 pH의 길이를 뭐라고 놨습니다. 루트 AB라고 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2분의 A 플러스 B가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의 A 플러스 B는 알아. 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A 플러스 B네요. 그렇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P점을 옮길 거예요. P점을 옮길 거야. 그러면은 P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길이는 반드시 뭐보다 작냐면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아요. 루트 AB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무조건 작지? 그렇지? 승우야! 승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아 그래 방금 전 끝까지 못 들으면 안 된다니까. 보통 졸던 친구들은 방금 전에 뭐 했어요? 그거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졸던 친구는 그것까지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집중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졸더라도 집중해서 졸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졸던 친구한테 뭐 물어보면 기억 잘 못하냐면 그 전전 거 물어보면 기억 잘 못해요. 방금 전에 거는 잘 들었나 봐. 아 선생님 그거요 이렇게 잘 대답하는데 집중해서 들어. 집중해서. 알겠지? 봐봐 우리가 뭐냐면 이 P를 왔다 갔다 할 거야. P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길이잖아. 이 길이는 뭐보다 작아?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아요. 그지? 근데 같아질 때가 있어. 언제? P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그지? P가 여기에 있으면 반지름 길이가 같아져요. 그 말은 즉 A랑 B의 길이가 같을 때 이 두 개가 뭐합니다? 같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도형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도형으로도 증명해 봤는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다면 그 방법으로도 나중에 증명해 줄게. 시간이 좀 나면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증명 방법은 사실 많아.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가 4일 때 AB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게 되면은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다 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대로 4 집어넣었더니 제곱하면 4는 AB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AB의 최대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제 봐봅시다. 그 밑에 문제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워졌네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봐봐. 이거를 각각을 나눠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나 라고 해봤더니 얘 봐봐. 약분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못 쓴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으려면 약분이 돼야 돼요. 약분이 돼서 사라져야 돼. 오케이? 근데 얘도 약분이 돼서 사라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봤더니 AB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AB분의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봐봐. AB가 있고 AB분의 4 먼저 적으면 이렇게 되네.
서로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역수에 대한 형태가 있어요. 그지? 역수에 대한 형태가 있고 각각을 양수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양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은 이놈 뭐가? 얘 동그라미 놓고 얘 세모라고 놓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였잖아. 그럼 얘 이양시켜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2배 루트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뭐였냐면 a, b였고 세모가 a, b분의 4였어요. 그러니까 약분해서 뭐가 되니까? 4가 되니까 4 플러스 4가 돼서 최소값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승아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역수인 형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승우 알겠어? 그래서 이런 역수인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근데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문제 봐보자. 그 다음 문제 봐봤더니 뜬금없이 이제 이거에 대한 역수가 등장해버렸네.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것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풀 거예요. 나중에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더 풀 건데 일단 한번 봐봅시다. 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 거야. 역수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뭐냐면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에다가 b분의 4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5를 곱해줬네. 다시 5분의 1을 곱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5를 곱해준다라는 것은 지금 봐봤더니 우리가 이거를 곱해준 거예요. 이거 곱해주려고 5를 곱해주고 다시 5를 곱해준 거야. 5분의 1을 곱해준 거야. 똑같은 식 만들어주려고. 그 말은 5분의 1은 놔두고 3a 플러스 4b 곱하기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아직까지 너희들 역수의 형태가 안 보이잖아? 근데 전개하면 보여요. 5분의 1을 놔두고 전개해 봤더니 9 b분의 12a a분의 12b 16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금 5분의 1이라고 놔두고 이거 이제 놔둬주면 b분의 12a랑 a분의 12b는 역수의 형태지? 그지? 문자가 역수의 형태잖아. 그래서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크게 나갔다 5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것만 써주면 2배 루트 동그라미 세모. 그러니까 b분의 12a, a분의 12b예요. 플러스 25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이제 약분되고 약분돼서 12의 제곱 24네. 그지? 그러면 크거나 같다. 그대로 나오겠네, 등으로. 5분의 1 곱하기 24 플러스 25예요. 즉, 5분의 4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였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묻는다면 한 가지를 더 물어요. 오케이? 우리가 절대분식에서 뭘 따지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뭐 따지는 거 중요하다고? 등호 조건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등호 조건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앞에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봐봅시다. 우리가 이 최대값을 가지려면 언제 최대값을 갖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A, B가 같을 때 성립해요. 오케이? A일 때 뭐가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A 대신에 B를 대입하면 이 B는 4라서 B는 뭐가 돼요? 2예요. 즉 A가 뭐일 때? 즉 A도 B도 2일 때. 일 때
최대값 4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4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거 봐봅시다.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 다음 거 봐봅시다. 그 다음 요도 지금 똑같지? 언제 최대값 갖겠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가 같을 때야. 오케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 즉 A, B랑 A, B분의 4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성립하는 거냐면 A, B의 제곱이 4일 때예요. 오케이? 즉 A, B는 뭐일 때예요? 2일 때겠지? 그지? 둘 다 양수니까 곱해서도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일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언제 최소값을 갖는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언제 이 동그라미 세모가 같아질 때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언제 세모가 성립한다고? B분의 A, 12A랑 A분의 12B가 같을 때. 이거일 때예요. 오케이? 이거일 때 최소값 이걸 갖겠습니다 라는 건데 해보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12는 약분되고 A제곱은 B제곱인데 둘 다 양수지.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일 때요? A랑 B가 같을 때.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아직 안 끝나냐면 이 조건이 있잖아. 이 조건에 대입해 줘야 돼요. 오케이? A 3A 플러스 4B는 5니까 대입해 봤더니 7A는 5가 돼요. A랑 B가 뭐일 때예요? 7분의 5일 때 최소값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떨 때까지 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등호 조건까지 반드시 체크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알겠지? 오케이?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할 때는 항상 등호 조건까지 참고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봐봅시다. 이것까지 하자. 이거 증명까지만 하고 좀 끝내자. 쉬었다 합시다. 아니 이 페이지 다 마무리하고 쉽시다.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너희들 여기 밑에 좀 공간 남겨놨냐? 남겨져 있구나. 쓸 말이 있어서. 봐보자. 미안. 내가 좀 잘못 만들었네. 미안.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냐? 실수 A, B, X, Y에 대하여. 오케이? A, B, X, Y가 다 실수예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 어떻게 증명할 거야? 수민아. 현종아. 어떻게 증명할 거야?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딱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뺐을 때, 둘 다 양수일 때 제곱하면. 오케이? 그럼 이거 어차피 양수 음수 조건이 없지? 그럼 뭐예요?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겠어요? 이것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돼요. 오케이? 이거 보이면 돼요. 그럼 이게 맞나라는 거 한번 보여봅시다. 전개해 봤더니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 굉장히 빨리 하고 싶지? Y의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제곱 마이너스 ABXY B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도 열심히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없앨 거 없앱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뭐? 오, 잘 보고 있네요. 좋아요. 2ab xy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네요. 오,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현종아,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야? 어떤 수의 제곱이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까지 체크해 주라고?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라는 거냐면, a, y는 bx일 때 성립해요. 오케이? 뭐 a랑 b가 뭐 0이 아니라면, 뭐 0일 때는 뭐 이게 쓸 일이 없겠지. 그지? 뭐 a가 0이거나 이건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0 대입해버리면 똑같은 게 나와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를 나눠봤더니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예요. 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야. a, b랑 x, y의 b가 같을 때예요. 오케이? b가 같을 거야. 나중에 이게 너희들이 혹시 기하를 배우는 순간이 온다면 혹시 기하를 배우겠다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기하를 배우는 순간이 온다면 a, b고 x, y라면 똑같은 직선 위에 있을 때예요. 오케이? a분의 b랑 x분의 y, b가 똑같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지. 오케이? 똑같은 직선 위에 있을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하 벡터에서 내적이라는 용어에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혹시 기하에서 이제 선택을 너희 할 거 아니야? 서술형은 의문가? 이과는? 아니야? 아니냐? 작년에 좀 의미였는데 얘들 거의 의무로 기하하던데. 아니냐? 올해는? 몰라? 몰라. 물어봐. 오케이? 물어봐요. 아무튼 학교마다 좀씩 다르니까 너희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선택 과목은 좀 자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막 선생님 저는 기하, 확통, 미적분 다 할 거예요. 다 선택하지 마. 알겠지? 아니면 내가 문과에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적분이랑 미적분 선택하면 안 되지. 확통만 선택하고, 그지? 확통만 선택하고. 난 좀 이과로 가야겠다라는 친구들은 미적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뭐 기하 선택하고 싶으면 기하 선택해도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돼. 애들이 근데 사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기하가 더 쉬워. 미적분보다. 내 입장에서. 내 입장이야. 근데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 입장에서도 기하가 더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기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들이 뭘 더 많이 선택해? 미적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미적분 선택해야지. 얘들이 선택 많이 한 거에 따라가야지. 나 혼자 기하하겠다고 기하해서 폭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너희들 선택이니까 잘 선택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 있잖냐? 이 부등식 이름이 있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코시랑 슈바르츠가 발견했는갑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이제 2개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몇 개짜리도 있냐면 3개짜리도 있어요. 오케이?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A, B, C가 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Z의 제곱. 크가 나갔다 AX, BY, CZ. 예, 제곱이 성립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는 증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우리가 이 코시-슈발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봅시다. 이놈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공식 써놔야 돼. 코시-슈바르츠는 잘 안 보이거든? 산술기하는 잘 보이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생각보다 잘 안 보여. 그럼 니들이 적어. 코시-슈바르츠인 것 같으면 그냥 적어봐.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거나 같다. AX, BY. 그러면, 얘가 X가 3이고 Y가 4면 좋겠네 라는 거예요. 3이고 4이면 좋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되잖아. 4 제곱 25 3A 플러스 4B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연결할 수 있지? 이거 이제 나오잖아. 3A 마이너스 4 플러스 4B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지? 그러면 3a 플러스 4b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최대값 뭐예요? 10. 최소값 뭐예요? 마이너스 10.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이 B가 같을 때 3분의 A랑 4분의 B에 B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잖아. A분의 X, B분의 Y나 X분의 A, B분의 Y분의 B나 어차피 똑같은 소리지? 그러지? 그러니까 3분의 A, 4분의 B. 오케이? 이 B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당연히 계산해줘야지. A는 4분의 3, B니까 대입하세요. 대입해 봤더니 16분의 9,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4예요. B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25분의 16, 25분의 16, 64예요. 오케이? 뭐 제곱의 값만 구할게요. 제곱의 값만 구할게.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냥 제곱의 값만 구할게요. 오케이? 실수 조건이니까. 그리고 A는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을 구할게요. A의 제곱은 16분의 9B인데 곱해봤더니 25분의 16 곱하면 4, 36 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 때니까 대입해서 값을 구해준 거예요. 오케이? 명확한 값은 그냥 놔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게.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너무 쉽네. 딱 보이지?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 그거 나갔다 AX, BY에요. 얘가 28, 얘가 7. 그러면은 4, 7에 28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AX 플러스 BY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14보다 마이너스 14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등호 조건을 구하진 않을게요. 복잡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고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한 문제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또 풀 건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게요. 뭘로 풀 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밑에다 풀까?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으로 풀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뭐냐면 루트 3a의 제곱 루트 4b의 제곱 루트 a분의 3의 제곱 루트 b분의 4의 제곱이에요. 그거 나갔다. 뭐 하면 돼? 이 두 개 곱해주면 되지.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ax를 곱해주는 거였잖아.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돼요. 두 개 곱해주면 돼요. 루트 3a 곱하기 루트 a분의 3 플러스 루트 4b 곱하기 루트 b분의 4예요. b분의 그렇지, 위가 또 b분의 4예요. 이놈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이게 뭐예요? 3a 플러스 4b가 되고 a분의 3 b분의 4가 되고 3이지? 3이지? 4지? 제곱이 돼요. 뭐라고 했냐면 5였네. 그렇지? 3a 플러스 4b 5였지? 3a 플러스 4b 5였지? 그지? 3a 플러스 4b가 5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네.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는 크거나 같아요. 5분의 77에 49가 돼요. 최소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산술계합 평균분해는 좀 더 쉬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좀 더 쉽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간단하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좀만 쉬었다가 함수합시다.